예,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만찬 회동 내용은 청와대로부터 속보가 들어온 대로 저희가 발빠르게 전해드리겠고요. 월요일 뉴스 탑10은 일단 여기부터입니다. 2위와 5위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에 청와대가 항소한 이후에 김정숙 여사의 옷값을 두고 여러 말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투명하게 공개를 안 하냐? 이제는 단순히 온라인상의 공방을 넘어서 정치권으로도 번졌습니다.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청와대 특권을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적폐청산의 시작은 국민과 함께하는 청와대입니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거 좀 봐주십시오. 칼럼 벨트에서 한국에서 3년 전에 전시회를 했습니다. 이게 저희 나라 한글입니다. 홍화라고 손으로 염색하고 이거는 축구하고 핸드메이커?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예. 이 얘기 먼저 시간 순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4년 전인가요? 한 시민단체가 옷값, 특수활동비를 좀 공개하라 고발했다가 청와대가 최근에 항소까지 하는 바람에 이게 공개가 안 됐었는데 네. 오늘 보니까 또 다른 시민단체가 김정숙 여사가 지위를 이용해서 청와대 특수활동비 담당자에게 값비싼 의류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의심이 된다. 여기에 특수활동비가 써졌다면 횡령죄에 해당한다. 김 여사를 고발했습니다. 네. 뭐 대통령 부인의 옷 가지고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지적들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 또 장신구 이 문제가 지난주 내내 사실 인터넷 공간을 많이 달궜어요. 예. 특히 김정숙 여사는 예전에 그 영부인들과 달리 해외 순방을 48번이나 가셨습니다. 보통 예전에 영부인들 같은 경우는 한 20번 정도 가셨는데 문재인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서 딱 3번만 빼고 다 이제 동행을 했거든요. 또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나라 법에 이 영부인과 관련된 규정이 사실 딱히 없습니다. 예. 자, 그렇다 보니 영부인이 해외에 나갈 때마다 저렇게 이제 옷을 여러 가지 옷을 이제 다양하게 입지 않습니까? 과연 그러면 이거는 어떤 예산으로 할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오바마 여사라든지 또 멜라니아 여사라든지 이런 분들 보면 아주 중저가 옷을 직접 구입한다든지 협찬을 받는다든지 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이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청와대가 쓸 수 있는 특활비가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럼 그 중에서 이 옷값이 나간 게 아니냐.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이제 이런 부분을 공개하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승소를 했어요. 근데 이제 청와대가 항소를 했습니다. 예. 근데 항소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이 이제 이 퇴임을 하면 청와대 각종 특활비 관련된 자료들이 전부 다 국가기록으로 넘어가서 이게 15년 동안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번에 같은 경우는 다른 시민단체가 이 부당하게 이제 아랍 사람들에게 이런 예산을 사도록 강요한 게 아닌가? 또 국가의 특정 특활비를 횡령한 거 아닌가? 이 특활비 문제는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맞아요. 예. 구속될 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똑같은 잣대로 한번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있는 겁니다. 가장 최근에 논란이 됐던 그 행정소송, 서울행정법원이 공개하라고 했는데 최근에 청와대가 항소했고 오늘 또 다른 시민단체가 횡령 혹은 강요 혐의로 김정숙 여사를 고발했습니다. 근데 김민정 교수님, 다음 화면을 저하고 같이 보실까요? 왜냐하면 이건 물론 뭐 일부 누리꾼들 온라인상에서는 언론 보도만 나온 것만 취합을 해도 의상이 178번, 각종 소품, 장신구들이 200개 넘는다. 이건 좀 아무리 패션 외교 혹은 영부인의 국격을 생각한다고 해도 고려한다고 해도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좀 쏟아내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 옷들이 모두가 개인의 사비로 샀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왜 문제이겠는가? 예. 본인의 돈이 많아서 뭐 자신의 패션에 쓰겠다는데 그걸 또 누가 말릴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나 이것이 사비로 산 것이 아니라 국민이 세금으로 낸 혈세로 산 것이다라고 하면 문제는 달라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예. 저는 저 많은 옷들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앞에 사진에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 돈들로 특수활동비로 옷을 사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소송을 낸 것이 예. 4년 전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재판이 나오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정부에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체된 정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 이렇게 법원의 판단이 너무 늦어진 것 자체도 문제다. 그렇습니다. 물론 이 판단을 내는데도 아마 고심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빨리 판단이 나오지 않았는가? 우리가 이런 상황은 울산시장 선거 부정선거에 청와대의 8개 조직이 개입했다라든지 뭐 이런 여러 사건에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체된 정의라고 하는 게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저는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이나 뭐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활동비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도 특수활동비는 명백하게 국민들께 밝혀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요. 예. 저것을 밝히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저는 자가당착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더더욱이나 행정법원에서 1심 판결을 통해서 공개해라고 했는데 그것을 또 항소함으로써 공개하지 않겠다라고 알겠습니다. 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내로남불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상이 170벌 넘고 소품이 200개가 넘는다. 그래서 일부 네티즌들이 이걸 하나하나 사진으로 또 편집까지 했고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얘기했는데 특히 그런데 뭐 200개가 넘는 그 언론에 보도된 소품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는 게 있습니다. 이거예요. 구정처장. 이 프랑스 명품 브랜드 제품이냐 아니면 영국의 브랜드 제품 비교적 중저가냐 이걸 두고도 지지자들끼리도 싸움이 났거든요. 이거 사실을 알려면 또 뭐 청와대가 밝히는 수밖에 없는데 이거 꽤 여론전이 뜨겁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프랑스 명품 브랜드의 그 고가 이 장신구가 유명한 이유가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표범 형상의 각종 보석을 치장을 해서 만든 이 브로치인데 이것이 시가로 따지면 약 한 2억 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과연 그렇게 고가의 이 장신구를 이 특수활동비로 구매를 한 것이냐 이제 이런 의혹에서 출발을 한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반대 입장은 아니다. 오히려 영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 제품 그 제품 한 2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지금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결국 그 진실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어디겠습니까? 청와대 아니겠습니까? 김정숙 여사가 얼마짜리를 언제 어떻게 구입해서 이 착용을 했는지를 밝히면 이런 불필요한 논란을 잠재울 수가 있는데 그런데 청와대는 지금 그걸 밝힐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불필요한 논란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이게 진짜 2억 원짜리 프랑스 명품 브랜드 C사의 제품인지 혹은 저 장신구 브로치 김 여사 이쪽 어깨 왼쪽 어깨 밑에 있는 이 브로치는 아니다. 브랜드 제품 2만 원짜리다. 그 이승훈 변호사님. 근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뭐 물론 항소까지 했으니까 앞으로 공개할 일은 쉽지 않아 보여도 이런 것까지 일일이 의혹 제기에 다 공개해야 되나 라는 속내도 좀 있는 겁니까?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관계 팩트 차원에서 보면 네.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저 2억 원짜리 명품이라고 하는 건 전혀 사실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명품에 있는 그 표시와는 전혀 브로치의 모양이 다르고 그렇다고 해서 뭐 대통령 부인이 국민들께 잘 알려드린다고 이건 가판대에서 산 2만 원짜리 뭐 브로치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해명하기도 참 어려운 문제예요. 아까 영상에도 나왔듯이 예. 이건 한글 문양으로 된 건데 정말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의류이고 그래서 내가 빌려서 프랑스까지 입고 왔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의류가 빌려 입은 것도 있고 또 좀 외교 정상들 간의 만남이다 보니까 국격을 위해서 조금 비싼 의류를 구입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싼 의류를 구입한 것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 방식이 자꾸 어떤 청와대의 여사의 어떤 망신주기식으로 이거 옷은 얼마짜리예요? 이거 옷은 얼마짜리?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저는 어떤 외교 천병 역할을 하는 배우자의 역할로 봤을 때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다. 다만 판례의 기류가 지금 바뀌고 있다. 아주 이런 사적인 어떤 영역의 문제까지도 공개를 원하고 있고 윤석열 당선인이 총장 시절에 검찰 특활비까지도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검찰도 마찬가지로 이거 항소한 상태예요. 그런 측면에서 일단 비공개 영역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국민들은 엄격한 잣대를 요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공개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 또 더 나아가서는 특활비 부분도 실은 축소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 근데 앞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뭐 이거 2억 원짜리 아닐 것이다. 가짜뉴스 이건 개인적인 시각이잖아요. 의견이잖아요. 아직 청와대에서는 이게 2억 원짜리인지 아닌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사실관계는 아직 모르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예. 이게 이제 마치 이제 언론에서 지금 계속해서 방송에서 나온다거나 이런 기사들 SNS에 올라온 것들 보면 저 브로치를 2억이라고 단정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김정숙 여사의 고가 옷값 논란이 커지면서 과거 행사장 모습도 재조명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화면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저 얘기에 대해서 전혁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원래 저렇게 진주 반지를 착용하고 김정숙 여사가 왔다가 조금 본인 스스로가 약간 카메라를 의식하고 뭔가 이게 조금 아니다 싶었는지 반지를 거꾸로 돌렸다. 이 부분을 좀 뭔가 지적하고 이 옷값 논란하고 연결을 좀 야당 쪽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뭐 반지 장식품 같은 거는 뭐 당연히 여성분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남자분들도 뭐 반지 많이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좀 이게 뭐 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왜 그러면 굳이 저 화면이 비쳤을 때 그 예를 들어서 진주 부분을 안쪽으로 넣어서 이게 하고 다시 또 사진을 보면 또 이제 밖으로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어떤 면에서 좀 떳떳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시각들이 있는 거죠. 물론 뭐 카메라들이 이제 초점 미치니까 이제 이게 장식품이 너무 돋보일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제 안쪽으로 끼웠다가 또 뭐 밖으로 끼울 수는 있겠지만 또한 이것 자체가 이제 아무래도 또 요즘은요 이런 사진들 나오면 뭐 이 피해갈 수가 없어요. 매일 미세한 것들마저도 이 네티즌들이 다 이걸 뭐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공인들의 생활과 공인들의 여러 가지 모든 모습들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공개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도 미국의 대통령 부인의 어떤 옷 브랜드라든지 장식품이 어디 장식품이 얼마짜리냐 패션 전문 이런 기자들이 이런 분들이 그걸 또 매번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해서 또 매번 알리고 또 그것에 대한 출처가 어떤 거냐, 누구한테 받은 것이냐, 아니면 협찬받은 것이냐, 자기가 산 것이냐, 뭐 이런 것들까지도 다 일일하게 해서 패션 부분에서는 항상 또 그걸 또 기사로 다루거든요. 저희들이 정치 부분을 매번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루듯이 그 영역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례,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퍼스트레이디들도 미국의 영부인들도 그거를 더 적극적으로 알려서 더더욱 투명하게 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국내 업체의 마케팅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특히 오바마 여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외국 나갈 때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는다, $70짜리다, $100짜리다 이걸 공개함으로 해서 또 그 업체가 굉장히 또 옷이 많이 팔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상품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굳이 저렇게 가릴 필요가 있었나라는 그런 지적 때문에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뭐 네 분 다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투명하게 공개를 어느 정도는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5년 전에 청와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 여사는 홈쇼핑을 통해서 10만 원대 옷을 구매하고 필요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손바느질로 직접 수선도 한다. 10여 년간 즐겨 입던 옷을 자주 입었다. 근데 김민희 교수님, 제가 만약에 청와대 입장에서 해보면 뭐 어떤 품목들은 이렇게 바느질해서 직접 기워서 입기도 하고 어떤 거는 또 외국 의전, 외국 정상을 만날 좀 품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고급 옷을 입을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렇게 반론한다면 김 교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뭐 저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좋은 옷을 입는 것은 아니고 예. 아주 의미 있는 장소에 갈 때는 좋은 옷을 입기도 하고 또 평상복은 그야말로 뭐 추리닝 같은 것만 입는 분들도 계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언론들이 지금에 와서 이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미 유튜브 등에서는 그동안에 김 여사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에 대한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옷들이 하필이면 또 유명 모델들이 입은 그런 다 표시가 나는 옷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너무 많다. 어떻게 코트가 뭐 30벌 가까이 될 수가 있느냐. 그것도 뭐 기천만 원 하는 코트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런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뭐 이 한복 입는 놀이개 이런 것만 해도 20몇 개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문재인 정부가 우리는 부자 정부다, 부자들을 대변한다 이러면서 당선된 정부가 아니고 예. 그야말로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어려운 부분을 그야말로 뭐 헤아리겠다. 이러면서 당선된 정부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게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른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최근에 김정숙 여사의 어떤 옷과 장신구를 둘러싼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청와대 해명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2017년입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에는 굉장히 검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런데 청와대에 있는 5년 동안 어떤 대외 행사를 통해서 입고 나온 옷을 보니까 홈쇼핑에서 구할 수 없는 옷들이고 홈쇼핑에서 구할 수 없는 이 명품과 가까운 어떤 장신구를 많이 착용을 하다 보니까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 달라졌다. 그러니까 정숙 씨가 변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네티즌 수사들이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이번 20대 대선을 관통했던 것이 배우자들의 어떤 각종 의혹들 아니었습니까? 이번 대선 때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의 그 경우에는 허위 경력 논란이 네. 있었고 이 김혜경 씨의 경우에는 이 법인카드 그 유용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대통령 부인이었던 김정숙 여사는 거기에서 자유롭냐 이렇게 좀 사후적인 어떤 검증대에 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하고 구 차장이 비판했던 그 전제는 만약에 누리꾼들이 제기한 의혹이 고가 옷이 맞다, 사실이라면 전제로 좀 비판하신 거니까 그렇게 시청자분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